같은 병실에서 같은 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한 분은 다시 병원에 왔고 한 분은 산에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탈과 지갑입니다. 살아남는 데 필요한 건 멘탈과 지갑이죠. 2024년 2월이었습니다. 서울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병동 62세 이모 씨와 64세 박모 씨가 같은 병실을 썼습니다. 둘 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 씨는 평생 은행에서 일하셨고 박 씨는 중학교 교사셨어요. 둘 다 정년 퇴직하신 지 2년 됐고요. 통장 잔고도 비슷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건강도 무릎 빼고는 양호하셨어요. 퇴원하는 날 의사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꾸준히 걸으셔야 합니다. 근력 운동 필수고요. 6개월 후에 다시 봅시다. 두 분 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이 씨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반대쪽 무릎이 악화됐어요. 체중도 10kg 늘었고 당뇨 진단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재활 운동하셨어요? 이 씨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처음엔 했는데요. 박 씨는요. 북한산 등산로 중턱에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새벽 6시 단체 산행 모임. 무릎 상태요? 수술 직후보다 더 좋아졌대요. 체중은 5kg 빠졌고 혈압약도 줄였습니다. 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이 씨의 1년을 먼저 보겠습니다. 퇴원 후 첫 주, 아내가 챙겨줘서 하루 3번 집 안을 걸으셨어요. 아파서 걷기 싫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걸었죠. 2주 차, 조금 나아졌습니다. 혼자서도 걸으셨어요. 3주 차,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한번 쉬니까 다음 날도 쉬게 되더래요. 한 달 후, 재활 운동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밖에 나가면 또 다칠까봐 무서웠어요. 집에서 쉬는 게 안전하잖아요. 3개월 후, 하루 일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침 9시 기상, TV 뉴스 보면서 아침, 10시부터 소파에서 유튜브, 점심 먹고 낮잠, 오후에 또 TV, 저녁 먹고 또 TV, 밤 11시 취침, 일주일에 한 번, 마트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좀 답답했어요. 근데 익숙해지더라고요. 움직이기가 점점 귀찮아지고 6개월 후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말수가 줄었어요. 이 씨도 느끼셨대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전화도 귀찮고 그냥 혼자 있고 싶더래요. 1년 후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박 씨 얘기를 해볼게요. 퇴원 후 2주 차 동네 주민센터 앞을 지나다가 포스터를 봤습니다. 시니어 건강 등산 모임 회원 모집. 전화했더니 무릎 수술하셨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첫날 새벽 6시 집결. 사람이 12명 있었습니다. 다들 60대, 70대. 자기소개 해보세요. 저는 박모라고 합니다. 무릎 수술하고 2주 됐어요. 한 분이 웃으셨어요. 나도 작년에 했어. 지금은 멀쩡해. 20분 걸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하산할 때 옆에 계신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자식 몇이에요? 다음 주도 나오세요. 우리 같이 가요. 그 말이 좋더래요.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한 달 후 30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산행 후 근처 식당에서 국밥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래요. 혼자 먹을 때랑 다르더라고요. 여럿이서 먹으니까 3개월 후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리에 근육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임에서 회계를 맡았습니다. 회비 모으고 출석 체크하고 그런 거 하니까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6개월 후 일주일에 3번이 적다고 느꼈습니다. 나머지 이틀은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1년 후 지금은 모임 없이는 일주일이 안 돌아간답니다. 화수금요일은 등산, 월목요일은 헬스장, 토요일은 손주 보고, 일요일은 아내랑 시장 가고. 박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정년 퇴직하고 2년 동안은 정말 무료했어요. 매일 뭐 하지 고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모자라요. 일주일이 금방 가요.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최모 씨. 퇴직 후 5년 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쉬고 싶었어요. 40년 일했는데, 그런데 작년에 동네 복지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어르신, 컴퓨터 배우실래요? 무료 강좌 열어요. 처음엔 거절하셨대요. 나이 들어서 무슨 컴퓨터. 그런데 복지관 직원이 3번이나 전화했어요. 한 번만 나와보세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첫 수업, 키보드 치는 법부터 배웠어요.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래요. 그런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더 서툴렀대요. 저분보단 내가 낫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3개월 후 이메일 보내는 법까지 배웠어요. 손주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답장을 했어요. 할아버지 대박.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래요. 6개월 후 이제는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뱅킹도 하세요. 최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5년 동안 집에만 있을 때는 머리가 멍했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5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 발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42% 낮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사람을 만나는 노인이 우울증 발생률이 56% 낮았어요. 은퇴 후 5년. 이 시간이 그 이후 20년을 결정합니다. 통계가 더 있어요. 2025년 보건복지부 발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우울증 진단을 받은 분이 23.7%, 4명 중 1명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할 일이 없어서. 돈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2024년 국제의학저널 발표.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면 뇌 자극이 줄어들고 우울증 위험이 2배 증가합니다. 반대로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으면 몸도 마음도 버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 난 돈 걱정 없으니까 그냥 쉴래.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에 최소 3번.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곳을 만드세요. 등산 모임, 노래교실, 탁구 동호회, 독서 모임, 서예 수업,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루에 리듬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등산 가는 날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세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 도서관 책 정리 봉사, 학교 앞 교통 지킴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작은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 느낌이 중요해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보탬이 필요한 분. 사실 이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9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받아도 105만 원. 솔직히 빠듯하죠. 그래서 일을 찾으시는데 시장에서 찾으시면 험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주 6일,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정부 사업을 먼저 알아보세요.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 115만 2천 개로 확대됐습니다. 첫 번째, 공익활동형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30시간 약 30만 원. 어떤 일이냐면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공원 환경 정비, 도서관 도서 정리, 독거노인 안부 전화. 힘든 일 아닙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분들 많아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 사회 서비스형 65세 이상 월 60시간 약 71만 원.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보조, 청소 지원 서비스.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교육도 제공됩니다. 세 번째, 시장형 60세 이상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실버 카페, 지역 특산물 판매, 공동 작업장 운영. 실제 매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요. 동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어디든 가서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어요.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에요. 인터넷 되시면 노인 일자리 여기 검색하세요. 작년 11월에 신청 시작했고 결혼 생기면 수시 모집합니다. 세 번째,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일하고 싶어도 기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럼 몸을 쓰는 일 말고 마음을 쓰는 일을 하세요. 전화 안부 봉사.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손편지 쓰기.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손으로 편지를 쓰는 봉사예요. 본인 속도로 쓰시면 됩니다. 책 녹음 봉사.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 만드는 거예요. 목소리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모임 총무. 동네 모임에서 출석 체크하고 회비 관리하는 일.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전화해 보세요. 몸이 안 좋은데 할 수 있는 봉사 있나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 시처럼 10시까지 침대에 계시면 안 됩니다. 7시에 일어나세요.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으세요. 집안이라도 걸으세요. 거실 열바퀴라도 좋습니다. 라디오를 켜세요. 노래를 따라 부르세요. 이게 다 뇌 운동입니다. 하루의 리듬을 절대 놓지 마세요. 리듬이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분들께 드리는 말씀.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이 말 진심에서 나온 거 압니다. 부모님 고생하시는 거 보기 싫으시잖아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로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셨는데 갑자기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조금만 다르게 말해도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모님이 봉사하시거나 모임 나가시는 거 응원해 주세요. 그 나이에 왜 나가세요가 아니라 좋으시겠어요. 재밌게 다녀오세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정리할게요. 이 씨와 박 씨 같은 병실에서 태어났습니다. 1년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씨는 우울증 약을 먹고 박 씨는 산을 오릅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그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가난이 아니라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하루가 길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하나만 만드세요. 일이든 봉사든 모임이든 뭐든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곳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당신을 살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